안녕하세요. 날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반년 동안 묶여두었던 저의 위시도 아닌 모이 스웨터의 뜨개 로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할 실은 먼저 솜솜뜨개의 러스크 차콜 색상입니다. 두 겹은 5mm 이상을 사용해서 뜬 후기들이 많길래 저는 일단 한 겹으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이 스웨터가 4.5mm가 사용되는 도안이어서 러스크 한 겹은 조금 얇을 것 같아서 모헤어를 합사해 주려고 합니다. 이 모헤어는 솜솜뜨개의 플러피 블랙 색상이에요. 제가 이번에 솜솜뜨개 서포터즈로 선정되어서 두 가지 실을 다 제공받아서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두 실을 합사해서 먼저 4.5mm로 스와치를 떠봤는데요. 살짝 성근감이 있어서 4mm로 멍석뜨기만 스와치를 다시 뜨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러스크라는 실의 호평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떠보니까 쫀득쫀득한 것이 손에 착 붙어가지고 뜨는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편물이 금방금방 자랐습니다. 다만 차콜 색상은 물 빠짐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면서 손이 점점 검게 물들었답니다. (4.5mm로) 스와치를 떴을 때 스와치의 무늬가 너무 성글게 나와서 걱정했었는데요. 4mm로 뜨니까 무늬가 정말 잘 나오고 예뻐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에는 버블뜨기가 사용이 되는데 도안상으로는 코바늘로 버블을 떠주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제 방법대로 오밀조밀하게 버블을 떠서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완성했답니다. 이 도안이 아무래도 온갖 무늬가 다 들어가는 도안이다 보니까 이 편물이 자라는 속도가 되게 더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뜨는데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평면뜨기이기도 하고 도안 자체가 오버사이즈로 디자인돼가지고 품이 되게 커서 되게 많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2주가 되는 날의 새벽에 이렇게 뒷판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실수 한 번 없이 한 번에 완성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 자체가 이염이 좀 돼가지고 바늘도 이렇게 물들더라고요. 저는 타쿠미 바늘을 사용했는데 나무 결대로 약간 거뭇거뭇해진 거를 볼 수 있고요. 손도 까매졌습니다. 뒷판 뜰 때까지만 해도 콘사에서 각각 실을 따로 잡고 떴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와인더로 두 실을 합사해서 한 번에 볼실로 만들어서 떠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실로 합사를 한 다음에 안쪽에서 실을 꺼내서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도 잘 안 굴러다니고 실이 정말 잘 빠져나와가지고 좋아요. 다만 저처럼 종류가 다른 실을 합사하신다면 실의 장력 조절을 잘 하셔서 와인딩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실이 씹히거나 밀려가지고 뜨는 내내 불편해지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스크와 플로피를 합사해서 이 작품을 뜨고 있는데요. 제가 실을 받고 나서 뒤늦게 솜솜뜨개의 공식 인스타를 확인해 보니까 사장님이 이런 조합의 합사는 반대한다 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합으로 떠보니까 왜 반대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러스크가 조금 거칠어가지고 플러피의 장점을 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플러피는 정말 제가 사용해본 모헤어 중에 제일 보들보들한 모헤어인 것 같아요. 자극감이 거의 없어서 좋았습니다. 실도 많이 안 날렸어요. 그래서 머랭같이 기모감이 없는 실이랑
같이 합사해서 뜨면은 적당히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스크는 조금 양양한 실이어서 거친 감이 있는데요. 약간 비유하자면 비슈에비슈의 르프티램스롤과 정말 촉감이 비슷했어요. 바늘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거뭇거뭇해진 게 보이실까요? 이게 약간 나무 결에 따라서도 착색이 되지만 제가 바늘을 쓰면서 조금 끝부분끼리 부딪히면서 손상되거나 파인 부분은 더 빨리 까매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코미 바늘 자체가 각인이 되어 있어서 거기 따라서도 까매졌습니다. 이렇게 앞판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앞판을 다 뜨고 나서 실수를 발견했어요. 어딘지 찾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야 하는 부분에서 방향을 한번 잘못 지그재그 했어요. 근데 티가 하나도 안 나서 그냥 이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소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소매는 코수가 훨씬 적고 그냥 사이즈 자체가 작아가지고 손에 더 착착 감기면서 빨리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소매를 뜨고 건담처럼 조립도 해보았답니다. 근데 이 도안상에서 제시되어 있는 소매 길이가 조금 짧은 느낌이 들어서 한 10단 정도 더 떠줬어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빨리 핏을 체크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소매 바느질을 먼저 해서 입어보았는데요. 제 예상과 달리 소매가 좀 낙낙하게 나와가지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무리할 순 없죠. 스팀까지 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수축을 할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4.5mm로만 무늬 게이지를 낸 상태여가지고 4mm 게이지는 알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도안 자체가 4.5mm 도안인데 제가 막무가내로 4mm로 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이즈 자체가 전반적으로 적어질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뜨면서 계속 사이즈 체크하고 스팀하면서 좀 늘어나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팀질을 해보고 다음 소매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도 작은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저는 지금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방향을 다르게 계속 교차를 시켜줘야 하는데 제가 한번 방향을 같게 해서 교차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별로 티가 안 나길래 그냥 계속 쭉 진행하고 바느질까지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때 소매 바느질을 카페에서 했었는데 바느질을 카페에서 하는 거는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었고 제가 그래서 이날 4mm 바늘을 잃어버리고 왔답니다. 잃어버린 바늘에 대한 후회를 가진 채 집에 와서 다시 바느질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매를 반박음질로 연결을 해주었는데요. 사실 제가 맞게 연결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도안 자체에 무슨 기법으로 소매를 연결하라 이런 말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그냥 제가 전에 털실탈의 스웨터를 떠봤을 때 반박음질로 소매를 연결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경험으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모이 스웨터 도안이 조금 친절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바텀업 도안을 한 번도 안 떠보신 분이라면 도안 자체를 접근하는 것에서 되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어느 정도에서 단에 마커를 걸고 대칭을 맞춰서 표시를 해준 다음에 바느질을 하라고 도안에서 명시를 해주는데 이 도안에서는 그냥 센티미터 단위로만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임의로 확인하고 균형을 맞춘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었답니다. 사실 제가 털실타래 스웨터로 바텀업 연결을 해주었을 때 이렇게 마커를 안 걸고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바느질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가 살짝 울고 밀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커를 최대한 많이 걸고 조금 균형을 맞춰서 박음질을 해주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떠본 바텀업 스웨터 중에 모이 스웨터가 핏이 제일 예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 고무단인데요. 저는 3.75mm로 고무단을 떠주었답니다. 목고무단은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줬고 이제 제일 설레는 세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탁에서 난관이 좀 많았어요. 제가 검은색 실이 조금 물 빠짐이 심하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계기로 좀 많이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물이 많이 까맣게 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 3번의 세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물이 까매진 게 아니라 빛 반사 때문에 물이 검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물이랑 닿을 때는 막 물 빠짐이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세탁 세제랑 닿으면은 정말 색소가 많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2번째 세탁인데요. 2번째 세탁에서도 이렇게 물이 빠져서 3번째는 약간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세탁을 하다가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타협을 하고 탈수를 돌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확실히 탈수를 돌리니까 좀 건조도 빨리 되고 좋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살짝 편물 사이즈가 조금 작아져가지고 블로킹을 되게 열심히 해줬어요. 최대한 도안에서 제시한 길이에 맞추려고 많이 편물을 늘려줬답니다. 아무튼 최종 결과물입니다. 원작의 오버사이즈 느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예쁜 핏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럼 오늘의 뜨개로그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